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진행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절하되고 또 주요국 국채금리도 안정이 되면서 다우와 S&P 500이 1%대 그리고 나스닥이 2%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증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허가 절차 중단하면서 반도체 칩주들이 하락세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외신을 통한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들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승원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어사 이승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시황이나 여러분의 매매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저희 마스터들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두 분의 마스터 함께합니다. 양세동 마스터 그리고 이승원 마스터입니다. 네, 두 분의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승원 마스터부터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예, 오늘 이제 헤드라인 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고요. 오늘은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세동 마스터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꺼내겠고요.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1시간 동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두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부터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48% 하락입니다. 2,92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3% 하락세입니다. 7,6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6% 상승입니다. 54달러 4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하락세입니다. 1,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1% 상승입니다. 1.121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함께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가 히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은 미 정부가 중국에 매긴 관세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지지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나 군사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로 지난해 세계 생산량 중 72%를 중국이 생산했고 미국은 중국 수출량 중 30%가량을 수입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백악관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웨이 제재 완화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합의한 사항 중 하나인데 미국 정부는 전날에도 미국 정보기관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통신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또다시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이 달러 강세를 유지시켜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준이 상당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긴축을 하지 않으면 달러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매일 연준의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갈등과 관련해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란에 엇갈린 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달 말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이외에 그 누구도 미국을 대변할 수 없다며 경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고초를 겪고 있고 필사적으로 미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습니다. 무역 전쟁의 무기로 히토류를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히토류는 4차 산업의 핵심 원료로 알려져 있죠. 전기차 모터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등에 쓰이는 핵심 재료인데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의 8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를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사용을 한다면 좀 미국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까요? 이승원 마스터부터 얘기해 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한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자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원자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히토류를 생산할 수 없거나 히토류를 다른 나라들이 만들지 못해서 만들지 않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왜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 선언한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하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섹터가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도 히토류라는 것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 오염을 굉장히 많이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로서 지금 자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미국도 대체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히토류 카드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갖고 제가 조금 부가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상 이제 조금 거시적인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자면은 사실상 이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재점화죠. 네. 미중 무역에 대한 재점화에 대한 먼저 공격 자체가 미국 쪽에서 먼저 꺼낸 거죠. 농산물 관련해서 고리를 부과하겠다는 내용.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 꺼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상황상 이제 대변된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국채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히토류 부분인데 국채가 이제 워낙 안정성 자산이다 보니까 이제 꺼내지 않으려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국채를 팔겠다 이런 제스처보다는 네. 히토류에 대한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이제 이승원 마스터님께서 좀 강하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자체는 히토류 무기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그 파급력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단일적 시황에 가깝다, 단기적 시황에 굉장히 가깝다. 이 부분을 좀 평가를 먼저 드리고 장기적인 랠리 평가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을 꺼낼 수 있을 만한 카드는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 증시에 대한 낙폭을 견인하는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을 이끄는 이 여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흐르는 랠리에 대해서 이제 변곡을 나타내는 시황 자체는 전혀 아니다. 이 부분 먼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데
국채 이야기 하신 김에 그런데 좀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그런 옵션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보다 이제 중국에서 그 카드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최종적인 무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살기에 가깝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또한 어떻게 보면 미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랑 어떻게 보면 일본 측에서 카드를 꺼내드는 동시다발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입장 자체를 좀 표현해야지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미 국채가 굉장히 안정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골드와 더불어서 안정성 자산에 되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언급이 있을 시 그때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편이지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올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일본 쪽에서 그게 있었죠. 사실 일본 쪽에서 이제 중국이랑 합세를 해갖고 일전에 국채를 판다는 제스처를 한번 취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되려 당했어요. 미국 쪽에서. 네. 미국이 일본을 굉장히 이제 아베 정권이죠. 아베 정권이랑 좀 사이가 틀어진 이유 자체가 이제 미 국채를 판다는 제스처를 한번 취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히토류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히토류의 포커스를 좀 담으시는 게 맞는 거고 국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무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쪽에서도 어떤 무기 자체가 히토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상황은 히토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국채 이야기 나온 김에 이승환 마스터도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중국에서 현재 지금 이 미국의 국채를 무기화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됐었을 때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졌을 때는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현재 이제 다음 이제 저희 헤드라인에 준비가 돼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중국이 현재 지금 이 미국의 채권을 이제 무기화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중국 같은 입장에서 아직은 채권을 가지고 무기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거래 허가 절차를 중단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에 오사카에서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양국 간의 분쟁이 요즘 좀 격화가 되면서 거래 허가 절차 중단한 건데요. 화웨이는 세계에서 반도체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회사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미국 반도체 칩 기업들에게는 이 부분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환 마스터님. 네, 지금 그 트럼프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원래 이제 지난번 협상 테이블에서 올렸었는데 사실은 이 미국 입장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9월에 있을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끌었을 때 현재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협상을 이끌어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 멘트만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해주면서 계속 이 협상을 좀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 제재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없고 앞으로도 화웨이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 경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승원 마스터님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니까 제가 또 계속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너무 공감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공감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풀면 안 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 쪽에서 이걸 푼다는 얘기는 야 너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너네를 놔주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화웨이가 사실상 이제 중국 고위급 간부의 어떻게 보면은 핵이잖아요.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봐요. 상황적으로. 지금 앞으로 놓여진 상황이 이제 9월 협상 테이블 관련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딱 바로 떴네요. 그러네요. 좀 여러분 속보입니다. 이승원 마스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9월의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게 협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도 안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미 화웨이라는 사건 자체는 시장의 가격이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관련된 뉴스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나올 거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좀 많이 보려고 해야 돼요. 지금 미 증시가 또 화웨이 관련해서 또 갑작스러운 속보가 뜬다고 해갖고 뭐 급락하는 사태라든가 이거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 풀 거라는 걸.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앵커님, 이승원 마스터님 다 이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가격이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히토류 카드를 꺼낸 것 자체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화웨이 관련해 갖고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드리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시 화웨이 제재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또 속보가 바로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화웨이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해도 미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으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같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금리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인데 자, 더 이상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은 뉴스라고 하기도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오늘 중국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전보다 많이 이제 하락한 추세였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라든지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차원에서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코스트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에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을 무역 전쟁 상대로 지금 두고 있는 만큼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이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를 해도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미국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 낮은 금리를 너무 많이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오래 끌었기 때문에 자산의 버블이 생겨서 그때는 좀 문제가 생겼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 물가 자체가 아직 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해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이런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 상대로 중국을 둔 만큼 좀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려 하는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제 시각은 좀 다른 시각을 좀 내비치고 싶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전일이었죠. 같이 시황적인 부분을 꺼내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 자체가 있었어요. 이제 연준에 대한 독립성 여부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금리에 대해서 인하 압박을 하더라도 일단은 첫 번째 이승원 마스터님의 내용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부연적인 설명은 트럼프에 대한 전전일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연준 의장들이 강조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자꾸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상황 네. 자체로. 연준은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이고 대통령에 대해 이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데 네. 지속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좋지 않은 행동이고 앞으로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달러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연준의 목소리가 굉장히 앞으로 높여지는 시각 자체가 나오겠죠. 네.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향후 제가 일단 판단하는 거는 연준 자체가 일단은 주장했던 거는 지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앞으로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어떤 금리 인하 압박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트럼프에 대한 멘트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향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반영 가능성이 있는 멘트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를 논한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앞으로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과의 거래를 재개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초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프랑스 측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변할 권한이 없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자, 이 소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소식은 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이란과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 이란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경한 미국의 태도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럽과 이렇게 이 좀 자연스러운 완화된 이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네.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가 이제 지금 안 좋게 지금 언급을 했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란과의 이런 전면적인 대치가 장기화돼서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멘트는 해줬지만 마크롱과 이란이 지금 현재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내서 이 완화 조건 그리고 핵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금 더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네.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다음 뉴스 시사를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핵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유리한 입장으로 흘러가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본질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네네. 이란에서 꺼내는 카드가 자꾸 이제 마크롱에 대한 이제 중개 입장을 자꾸 내놓는 거죠, 상황 자체가. 자, 이란이 대변했던 최근 내용은 너네 핵사찰 관련해 갖고 이거 허가해 줄게. 이제 우리 화해 모드 좀 가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변을 하는 미국 쪽에서 이걸 아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용서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EU 쪽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한테 중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넘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해갖고 주관해서 우리랑 협상 테이블에서 좀 좋게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상. 근데 오늘 트럼프에 대한 대변은 나가라는 거죠, 정확하게. 너네가 선택할 권한은 없어. 네. 앞으로 이란에 대한 권한 자체는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유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달려 있는 거죠, 상황 쪽으로. 최근 이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또 한 차례 나왔던 거는 이제 전전일 시황에서도 포함되어 있다시피 이제 이란 쪽에서 한 번 더 제스처를 꺼냈었어요. 이제 마크롱 이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접촉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계속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은 네. 오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이제 제재에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풀릴 거란 부분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변 자체는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입장 자체는 화해일지 아닐지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확실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옳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란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갈려있다 이렇게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논점에 시황적인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찾자면은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정확한 표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란에 대한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유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골고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88% 하락세입니다. 2,91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5% 하락세입니다. 7,64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99% 오름세입니다. 54달러 1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5% 상승입니다. 1,50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2% 오름세입니다. 1.123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 하락세에 오펙의 추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글로벌 증시 안도에 전일 골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골드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나스닥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죠. 연준의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때리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두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자, 이승원 마스터부터 어떤 전략인지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중국과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좋지 않은 지금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나스닥은 7,600포인트까지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승원 마스터는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7,600선까지 하방 압력 받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랠리 이어가겠지만 일단 오늘을 봤을 때는 하방 압력 받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당일 이제 단기적인 부분의 차트에 있어서는 7,600까지는 지금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일봉 먼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일 어떻게 보면은 전전일 상승에 대한 상황이 이어졌던 거는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았던 조정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추가적인 하방 압력 자체가 더 이어진다면은 이제 7,200, 300 구간대까지 더 이제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당일 고가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입니다. 원래 일목균형표상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이어진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이제 기준선에 대한 저항 자리를 지지 자리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이어졌는데 오늘 시황 자체 여러분들 다 체크했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히토류 관련해서 모기화 선언 뭐 이런 네. 부분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 자체가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추가적인 낙폭에 대해서 예견을 하는 게 지금 순서상 맞다고 보고 있고 틱 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지금 방금 막 깨졌어요. 그러면은 데일리 단타적인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담아야 되는 건 330 틱 차트 구간대상 어떻게 보면 스팬의 하단 구간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맞추면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굉장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이탈 관점이 왔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7,645에 대한 매도 그리고 7,660에 대한 손절 라인 이 부분으로 좀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현재 틱 차트 상으로 지지선이 좀 깨졌는데 이탈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7,645의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7,650선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가가 7개월 내 최저 수준 기록했는데요. 오펙이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일 유가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두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자, 크루드 오일은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이승원 마스터부터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고 계신가요? 네. 그 7일 밤 방송에서 제가 이제 50.75달러를 기준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약 한 4불 정도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현재 지금 지속되는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한 지금 사우디에서 지금 오펙에 대한 이제 성명이 나왔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이 감산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유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유가 상승에 대한 이 미국의 방어적인 입장은 아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 완만한 유가가 상승하는 조건도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 30분 차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현재 이 55불 근처로 해서 지금 그 단기성 이 저항이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뭐 사우디 성명이라든지 오펙에서 나오는 어떤 발표, 일정 발표 그리고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 55불 이상 수익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자, 이승원 마스터는 현재 감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가 상승에 대한 또 미국의 방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지금 분봉상으로는 55달러 근처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지만 충분히 55달러 이상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마스터는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간단하게 일단은 저는 이란 쪽에 좀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담고 싶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굉장히 쉽게 조금 풀이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화해하면 하방 압력이고
화해 안 하면은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금 이란에서 이제 화해 모드에 대한 제스처를 굉장히 꺼냈기 때문에 일봉상 어떻게 보면 하방에 대한 압력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되는 위치값이 나왔던 거예요. 최근 네. 시장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근 어떻게 보면 60달러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폭락이 온 것 자체가 이란 제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비가 되어 있는 여건 자체가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좀 평가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주로 이제 포커스를 담아야 되는 내용 자체는 무언가요? 이건데 오늘 4번 헤드라인 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네. 제재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차 제재죠.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1차 제재에 이어서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늘 트럼프의 멘트는 조금 다소 주목할 만해요. 앞으로 권한 자체는 우리한테 있어. 야, 마크롱 너 빠져. 이겁니다. 마크롱 너 빠져. 그러면은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틱 차트상 좀 판단을 하자면은 일단은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가 53달러 중반에 위치하고 있어요. 53.50, 60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이탈에 대한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매수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좀 다소 좀 힘든 거는 오늘 이미 유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시황이라는 것 자체가 고수는 지금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오늘 당일 나온 뉴스지만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돼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시장의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데일리 관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53.60에서 70 사이에 대한 지지대를 받는지 체크하고 그 뒤에 매수 플레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가 풀리는 이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그대로 손절 처리를 하시고 오늘은 관망 모드로 좀 가시는 거에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줄이면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틱 차트 상에서 현재 53.50에서 60달러 사이 지지선 보고 있는데요. 이달 전까지는 매수를 보고 이 지지선이 풀리면 손절 처리하고 관망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다시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전일 골드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자, 오늘 구간에서 골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할지 두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두 분 다 매수 보고 계시네요. 자, 이승원 마스터부터 골드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아까 속보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네. 나스닥도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히토류를 무기를 삼아서 무역 전쟁에 이제 가담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 증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많이 힘든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승 네. 더 이제 한 번 더 이 고점갱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 사실은 이 달러와 지금 이 물가의 이 괴리 관계도 상당히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이제 미국의 증시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일봉상 지금 최고점을 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적으로 나온 부분도 그렇고요. 화웨이와 미국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나스닥이 다음 주까지는 조금 미증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골드가 안전자산으로서 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거시적인 환경을 좀 논하고 싶어요. 네. 이제 골드가 대표 안전자산물이다 보니까 자, 10년 차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좀 제가 길게 봐서 굉장히 죄송한데 2011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이어져 오던 저항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상승값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적으로 연출이 돼 버렸어요. 자,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제일 포커스를 담아야 될 게 1번이 전 세계 양적 완화에 대한 진행입니다. 네. 이제 골드라는 특성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철이 없을 때 그때 굉장히 몰리게끔 돼 있어요.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대변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 세계 양적 완화라는 시도 자체는요, 충분히 안전자산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골드가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골드라는 성향 자체가요, 한번 떨어질 때 추세적으로 전 세계 동반적인 시황이 연출이 된다면은 네. 한 차례 급격한 하락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는 거고 급격한 상승이 언제든지도 연출될 수 있는 게 안전자산의 성향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시황에 대한 전개 자체로 보게 된다면은 네. 금리 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카드라든가 22에서 나오는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그리고 중국 쪽, 일본 쪽 또 양적 완화 시도, 이거 자체는요, 골드라는 종목 자체를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올해 말까지. 네. 그러면 지금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그럼 단순한 어떻게 보면 60분봉에 대한 랠리성으로 좀 판단하는 게 좀 이상적인 표현인데, 오늘 다소 쉬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봐요, 저는. 지금 어떤 이탈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지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점을 재평가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이제 1500대까지는 눌려야지 저점에 대한 평가 자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단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 앞으로 향후 이제 골드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봐주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먼저 평가드리고 싶고, 오늘 매매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1500대 눌림장이 있을 때까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는 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더 추가적으로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자산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현재 골드가 어디까지 갈지 그 고점을 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매수를 드린 거는 향후 골드에 대한 지속적인 방향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신 거고요. 자, 현재로서는 좀 이탈 관점이 성립이 안 됐고, 그렇다면 저점 1,500대까지는 눌려야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세동 마스터, 이승환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입니다. 낙폭 조금 키우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99% 하락세입니다. 2,9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23% 하락세입니다. 7,640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31% 상승입니다. 54달러 2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8%, 0.3% 상승입니다. 1,50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11% 상승입니다. 1.122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볼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으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이제 개인적인 방송에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커스가 이제 역사나 세계사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인류가 탄생해서 사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발전시켜온 역사 속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걸 강조하고 그래서 현재를 과거에 비춰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면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시청자 지원 김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달러 인덱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승원 마스터님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네. 조금 달러 인덱스는 좀 상승 포지션이 아닐까. 그거에 대한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한 지금 현재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키고 달러를 평가 절하한다고 해서 네.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장면은 좀 포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세동 마스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 달 들어가지고 22가 굉장히 잠잠하죠. 사실 이제 지금 달러에 대한 가격 결정 자체는 향후 22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네. 판단을 먼저 드리겠는데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룰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이루어졌어요. 네. 97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값 자체는요, 저점에 대한 평가 자체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언급 드리는 점은 초강세가 달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향후 어떻게 보면 22에서 QE 프로그램에 대한 스타트업을 알리는 순간부터는 네. 엄청난 강세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평가드리겠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평가를 드리자면 97에 대한 이탈값이 있기 전까지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인 유로 매도에 대한 관점 자체를 포커스를 쏟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미국의 카드 자체는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앞으로 너네 22 언제 발표할래? 이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상황 내에서 저점을 미리 선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손절에 대한 라인 자체가 정확히 부과되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나이스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최근 어떻게 보면은 8월 초부터 들어와 갖고 달러에 대한 약세장이 펼쳐졌던 거는 22에 대한 어떤 언급 자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네, 좀 네.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2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몇 차례나 언급이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향후 달러에 대한 방향 자체는 22에 의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꺼내고 싶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QE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시 그때부터 제대로 된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22 관련된 소식을 요즘 뉴스가 안 나와서 사실 잘 못 전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QE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통화정책 회의죠. 22 네.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미리 이제 이미 재료를 던져놨어요. 네. 22에서는. 재료를 던져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가 발표가 되냐, 그리고 시행 날짜가 언제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이승원 마스터님께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린 게 역사예요. 네.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역사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반복되는 행동 자체에 이르렀고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푸냐 마냐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급변하는 22의 행동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기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찬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세적인 부분이 원회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QE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행하냐에 따라 방향성이 어떻게 흐르느냐를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형태고 이승원 마스터님이 강조하셨던 하나의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이승원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방 들어가셔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마스터와 함께 알차게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 마스터와는 이 자리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